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탐구해온 큰 주제이자 숙제죠. 오늘 소개해드릴 조지 베일런트의 책, 행복의 조건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해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무려 70년 이상, 한 세기에 걸쳐 진행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인생의 비밀과 행복의 기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는 하버드에서 재학 중이던 대학생들과 보스턴에서 성장한 가난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추적하며 행복과 성공의 조건을 연구했죠. 책의 내용은 단순히 학문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전하려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대와 관계, 사랑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다는 걸 강조하죠. 두 번째 메시지는 인생에서 도전과 역경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또한 스스로를 돌보는 중요성, 즉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행복을 지속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깨달음도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행복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저자의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행복이 단순히 주어진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 완벽한 환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히려 결핍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과 연결을 통해 삶의 가치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울림을 줍니다. 책 속에 70여 년에 걸쳐 추적한 삶의 지혜를 한 권으로 총결산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하버드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과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천재 90명을 72년간 추적하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건강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전향적 연구로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과학적 데이터를 뛰어넘는 극적인 기록들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시적 깨달음을 전해준다. 노년에 이른 사람들의 생애를 더듬어가면서 성공적인 노화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연구 대상자들의 80년에 이르는 삶 전체를 연구하면서 연구 대상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 또는 불행한 삶을 영위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각 사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인생의 굴곡을 따라가며 생생한 재미와 더불어 공감과 연민, 나아가 깨달음과 자기반성을 선사한다. 노년이 되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인생의 요령을 배울 수 있다. 저자글 조지 베일런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온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1934년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정신의학분과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랫동안 그의 주된 관심사는 심리적 방어기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였으며 이는 성공적인 노화와 인간의 행복에 관한 더욱 폭넓은 통찰로 이어졌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의 총책임자로서 무려 42년의 세월을 보낸 그이기에 명실공히 그의 삶이 곧 연구이고 연구가 곧 그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지은 책으로 영성의 진화 스피리추얼 에볼루션, 성공적 삶의 심리학 애더프테이션 투 라이프 자아의 지혜 위즈덤 오브 더 이고 등이 있다.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차. 감수의 글. 행복의 조건을 찾아 떠난 위대한 여정. 들어가는 글.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1장. 성인 발달 연구, 그 기나긴 여정. 첫 번째 관문 긍정적 노화의 정의.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졸업생. 그랜트 집단 이너시티 집단 텀원 여성. 집단 다르면서도 같은 그들. 새 집단 비교나 조지 베일런트와 성인 발달 연구 전향적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것 전향적 연구가 남기는 아쉬움. 앤서니 피렐리. 암울한 유년기를 딛고 화려한 노년을 맞이하다. 2장. 사람은 안팎으로 어떻게 성숙하는가? 사회적 지평의 확장 발달과 합의 완수욕망과 억압의 균형 잡기 방어 기제의 성숙. 애덤 카슨. 삶의 6가지 연속 과제를 훌륭히 완수하다. 수잔 웰컴. 쇠조각에서 금을 만들어낸 삶의 연금술사. 빌 로먼. 음주와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삶을 폐허로 내몰다. 3장. 어린 시절이 인생을 좌우하는가? 한 사람의 유년기를 바라보는 방법. 유년기의 행복이 노년기에 끼치는 영향사실 또는 억측 우울증 때문에 병이 생길까? 과거와 인생의 재구성 되찾은 사랑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올리버 홈슨. 따뜻한 유년기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다. 마사 미드. 잊었던 사랑을 찾아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다. 테드 머튼. 과거의 기억을 발굴하여 미래에 투자하다. 4장. 생산성 만족스러운 인생의 열쇠. 당신은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프레드릭 호프. 지능은 낮아도 훌륭한 인격으로 삶을 완주하다. 그웬돌린 하비샴. 성실한 딸이었으나 평생 행복을 모르고 산 여인. 빌 디마지오. 출신의 한계를 딛고 생산적인 존재로 거듭나다. 프레드릭 칩. 관계와 유대 속에서 인생의 항해수를 배우다. 에너 러브. 척박한 현실의 땅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다. 5장.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의미의 수호자. 의미의 수호자들은 모두 완고한 공화주의자인가? 피터 와이즈먼. 과거의 기억을 후대에 물려주는 가치의 수호자. 마리아. 사회적 혜택의 불모지에서 성숙의 힘을 발견하다. 마크 스톤. 의미의 수호자로 충실하게 산 건전한 보수주의자. 6장. 통합의 시간 죽음이여 으스대지 마라. 엘렌 켈러. 아낌없이 베풀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 헨리 에머슨. 마지막 순간까지 미래를 주시하던 열정적 활동파. 에릭 캐리. 잘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늙는 것이다. 7장. 두 번째 관문 건강하게 나이 들기.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 불행하고 병약한 삶, 조기 사망 건강한 삶의 세 갈래 길. 50세 이전의 삶으로 70대 이후의 삶을 예견하다. 건강한 삶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6가지 변수. 노년을 부르는 7가지 요소. 50세 이후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한다. 피할 수 없는 쇠퇴. 그리고 다행스러운 소식. 사회적 유대관계는 삶을 어떻게 바꿔주는가? 알프레드 페인. 스스로를 외면한 불행하고 병약한 삶의 표본. 리처드 럭키. 놀이와 창조로 불멸의 삶을 예약한 행복한 사람. 8장. 삶을 즐기는 놀이와 창조의 비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라. 놀이 활동을 즐겨라. 창조성을 발휘할 기회를 찾아라. 평생토록 배워라. 메리 엘더. 새로운 관계로서 은퇴 후의 삶을 충만케 하다. 프랜시스 플레이어 앤드 세미 그림. 놀이 활동의 차이는 곧 행복과 건강의 차이다. 프랭크 라이트. 삶의 구석구석을 놀이로 변화시키는 열정적 인생. 존 보트라이트. 꽉 막힌 공학도에서 예술과 놀이의 전문가로. 메리 파사노. 89세 최고령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다. 9장.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는가? 10장. 영성과 종교, 그리고 노년. 영성과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영성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가? 마사 조부. 영성은 깊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외면하다. 테드 머튼. 종교 활동으로 사회적 지평을 넓혀 삶을 구원하다. 빌 그레이엄. 영적 치유로 짙은 우울과 무력감을 걷어내다. 11장.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는가? 언제고 다시 일어서는 삶. 데이비드 구타트. 삶의 불연속성을 뛰어넘은
회복 탄력성의 화신. 짐 하트, 행복한 결혼에서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다. 젤다 마우스, 실패한 결혼과 사랑 없는 인생 속에서 길을 잃다. 12장, 또다시 행복의 조건을 묻다. 세 번째 관문,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 브래드퍼드 베빗. 품위 있는 노년의 핵심이 모두 결여된 메마른 삶. 아이리스 조이. 인생의 정원사, 품위 있는 노년의 최고 전형. 출판사 서평을 보겠습니다. 하버드대 공부벌레들의 인생 보고서. 행복한 삶에도 법칙이 있는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하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그 중심에는 성인의 평생 발달에 관한 최장기 종단 연구인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가 있었다. 21세기에 드러내린 연구의 결론은 행복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 7가지를 50대 이전에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더불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진행 과정에서 서민 남성 456명과 여성 천재 90명을 연구 대상으로 흡수한다. 총 814명에 이르는 그들의 수십 년 생애는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며 인간의 삶과 행복의 조감도를 펼쳐 보여준다. 이 책과 저자의 쏟아진 찬사. 조지 베일런트는 긍정심리학 운동을 이끄는 시인이다. 우리 긍정심리학자들은 그 덕분에 모두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틴 셀리그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긍정심리학 파저티브 사이칼러지의 저자. 조지 베일런트는 하버드 졸업생들이라는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그의 자료는 광범위한 설문조사 연구보다 훨씬 깊이가 있으며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결과를 내놓았다. 에드 디너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 해피너스의 저자. 하버드대생 268명 72년간 인생 추적. 연구 결과 47세경까지 형성한 인간관계가 이후 생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연구를 주관한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결론지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관한 전향적 장기 종단 연구. 기념비적인 72년의 연구기간, 그리고 연구는 계속된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는 1937년부터 지금까지 약 72년에 걸쳐 성인의 발달과 성장에 관한 최장기 전향적 종단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전향적 연구라 함은 연구 대상들이 50대 때, 20대 시절에 대해 회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20대에 겪은 일은 20대에, 50대에 겪은 일은 50대에 기록하는 식으로 상황의 발생과 동시에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엄청난 재원과 연구원들의 끈기, 연구 대상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러한 연구를 끝까지 완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70여 년에 이르도록 연구를 이끌어왔고 연구 대상의 마지막 한 명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막을 내릴 것이다. 지난 2009년 6월 미국의 권위 있는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의 기자 조슈아 울프 쉔크는 지금껏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의 자료실과 그 책임자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를 한 달간 집중 취재했다. 그 뒤 작성한 심층 기사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What makes us happy? 는 2002년에 출간된 베일런트의 저서 본서와 더불어 크게 화제가 되었다. 하버드 자료실 안에는 과연 우리가 찾는 행복의 조건이 있었을까? 행복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 평생 누릴 행복을 찾아가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 삶을 배우려면 일생이 걸린다. 평생 배우며 살라. 이시영 박사 감수의 글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는 세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첫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남학생들 268명이었다. 일명 그랜트 연구. 두 번째는 또 다른 주요 종적 연구이자 천재야 연구인 터먼 연구에서 선정한 천재 여성 9명이다. 세 번째는 청소년 범죄 연구인 글루액 연구의 대상 중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조 표준 집단으로서 고등학교 중퇴 뒤 자수성가한 남성 456명이다. 이 책에는 연구 대상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 또는 불행한 삶을 영위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각 사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인생의 굴곡을 따라가며 독자에게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재미와 더불어 공감과 연민, 나아가 깨달음과 자기 반성을 선사한다. 책의 1장은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의 여정과 정체성을 돌이켜본다. 긍정적 노화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 방법론 및 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 저술의 주체가 된 저자 소개를 담는다. 이 장에서는 평생에 걸친 성인의 발달 개념을 제시하면서 저자의 주된 연구 주제이자 행복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변수인 고통에 대처하는 자세 즉 적응적 방어기 제어댑티브 디펜스 메커니즘즈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이어서 3장부터 6장까지 4장에서는 성인의 발달 과정을 따라 성공적인 노화와 사회적 성숙을 논하며 품위 있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는데 필수적인 3가지 과업, 즉 생산성, 의미의 수호자, 통합에 대해 각각 고찰한다. 7장부터 10장에서는 인생 후반전에서 중요한 요소들, 즉 병에 걸리더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건강, 퇴직한 뒤에도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창조성, 지혜의 추구, 정신적 숭고함을 가꿔가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1장과 12장에서는 저자가 성인 발달 연구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행복의 7가지 조건. 나는 행복한가?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연구 대상들이 70에서 80세에 이르면서 하버드 연구팀은 그들을 주관적, 객관적 건강에 대한 6가지 기준에 따라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불행하고 병약한 삶 또는 조기 사망군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1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지 아닌지는 50세 이전의 삶을 보고 예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복과 불행, 건강과 쇠약함 등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그저 신의 뜻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는 점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부르는 행복의 조건 7가지는 타고난 부, 명예, 학벌 따위가 아니었다. 조건들 가운데 으뜸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성숙한 방어 기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47세 무렵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였다. 나머지는 교육연수, 평생교육, 안정적인 결혼생활, 비흡연 또는 45세 이전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이었다. 50세를 기준으로 이 7가지 가운데 5에서 6가지를 갖춘 106명 중 50%가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불행하고 병약한 이들은 7.5%에 그쳤다. 반면 50세에 3가지 이하를 갖춘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4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높았다. 1967년부터 이 연구를 주도해온 하버드 의대 정신과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결론지었다. 베일런트 교수는 어떠한 데이터로도 밝혀낼 수 없는 극적인 주파수를 발산하는 것이 삶이라며 과학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숫자로 말하기엔 너무나도 아름답고 진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애잔하고 학술지에만 실리기에는 영구불멸의 존재다라고 말했다. 행복을 향한 끝없는 추구.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조지 베일런트는 긍정심리학 운동을 이끄는 시인이다. 마틴 셀리그먼. 심리학계, 정신의학계,
그리고 넘쳐나는 비즈니스 구루들과 위정자들이 행복을 이야기한다. 전 세계적 설문조사를 근거로 삼기도 하고 개인적 경험이나 정신적인 깨달음을 토대로 수많은 법칙을 양산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만 70여 년간 전향적 장기 종단 연구 방식을 유지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의 의의와 신뢰도는 그만의 독특하고 범접 못할 아우라를 지닌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협조, 한 정신과 전문의의 반평생에 걸친 집념의 산물인 이 연구는 자칫 진부하기 쉬운 행복에 관한 결론들을 훨씬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가치와 조건들로 표현해낸다. 행복은 선택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더 좋은 의사를 만나는 부자보다 늘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했다 같은 명제들은 이 연구의 장점인 장기적 관찰의 힘 속에서 진짜 삶의 기록을 통해 입증된다. 또 추상적이기보다는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내 행복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던진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설문과 인터뷰, 건강검진 등에 기초한 통계 연구다. 모든 통계와 확률에는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연구 대상들 중에는 연구진의 허를 찌르며 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거나 예상을 뒤엎고 성공에 이르면서 깊은 인상을 남긴 이들이 분명 있다. 그래서 베일런트는 애틀랜틱 먼슬리에 실린 기사에서 기쁨과 비탄은 섬세하게 직조되어 있다는 윌리어 블레이크의 시구를 인용한다. 하지만 행복이란 운명이나 순간적 쾌락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직접 움직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에게도 세간의 기준에 휘둘림 없이 남은 평생 누릴 장기적인 행복감을 스스로 준비할 시간과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구체적인 실천 명제를 이 책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끊임없이 배우고 유머를 즐기며 친구를 사귄다면, 그리고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동시에 일찍 귀가해 가족들 얼굴을 한 번 더 본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다. 고리타분한 훈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평생토록 밀착 조사한 것에 통찰을 더해 얻은 결론이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삶을 배우려면 일생이 걸린다고 했다. 이 책에는 행복의 조건뿐이 아니라 행복을 누림으로써 진정 빛난 사람들의 일생을 간접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재가동할 기회가 담겨 있다. 글, 출처, 교보문고, 행복의 조건 조지 베일런트. 감사합니다.